국내 최초 가상통화 투자 전문 방송 올드코인. 안녕하세요, 백규리입니다. 오늘도 이승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재 기자입니다. 오늘이 벌써 팝콘 위크의 세 번째 날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아쉽습니다. 이 팝콘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 뭐라고요? 이 팝콘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 너무 아쉬워 제가. 팝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팝콘 너무 좋아하죠. 요즘에는 제가 팝콘의 맛을 들리고 나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왜 영화 볼 때 광고 보는 사이에 다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팝콘 몇 개를 집어먹다 보니까 안 남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팝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승재 기자가 진행한 이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업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보내드리는 특집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팝콘 이제 준비하셨죠? 이쯤 되면 드시면서 준비하세요. 이제. 이번 주 네. 내내 팝콘을 그냥 준비하시는 게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올드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팝콘 드시면서 댓글로 열렬한 소통을 해주시면은 그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비트소닉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소닉 코인 저희 그 티셔츠 어떻게 받아야 되죠? 네, 비트소닉 코인 티셔츠예요. 비트소닉 티셔츠예요.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자 여기 나오죠, 여러분. 네, 비트소닉 티셔츠인데요. 네, 지난 방송의 당첨자 분들은요. 올드코인11@gmail.com으로 유튜브 아이디와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티셔츠를 받으실 주소와 사이즈 100과 105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올드코인 팝콘 이제 그만 드시고요. 네. 세 번째 날도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팝콘이 자꾸 냄새가 올라서 아, 죄송합니다. 네, 올드코인 팝콘 위크 세 번째 날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콘 위크에도 이 코인 퀴즈는 계속돼야겠죠. 오늘은 피디님이 어떤 퀴즈를 가져오셨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어제 냈던 퀴즈의 정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인 퀴즈는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피자의 두 판 값은 얼마일까요? 였는데요. 네. 정답은 3번 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와, 850억짜리 피자는 무슨 맛일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기억이 났어요. 제가 비트코인 피자데이 때 네, 방송에 네, 네. 출연해서 봤었는데 그때 사실 피자밖에 기억이 안 남아가지고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3번이었네요. 네, 850억 원짜리 피자인데 와, 어떤 맛일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고급진 맛이겠죠? 그거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정답자, 당첨자 공개를 해야겠죠? 네, 당첨자는요. 4903님, 5661님, 5486님 각 비트소닉 코인 1000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김없이 팝콘. 규리 왜요? 아나운서가 먹을 거예요. 제 거 왜 드세요? 네? 제 거 왜 드세요? 다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PD가 쏜다 코인 퀴즈 CG 띄워주시죠. 네, 오늘 네, 오늘의 퀴즈는요. 문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중 보유량이 1위인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1번 비트 포렉스, 2번 비트 맥스, 3번 비트 포인트, 4번 비트렉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말장난이겠죠? 잘 너무 모르겠는데. 네. 잘 아시겠어요? 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문자가 가장 많은 친구 하겠습니다. 저도인데? 어떻게 같은 저희 또- 이유예요? 네, 저도 그렇죠. 보니까 네. 제일 많아요. 큰 대문자가 예, 굉장히 큰 용어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저는 네. 이제 저는 댓글이 안 나면서 저희는 2번 2번으로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어디로 보내나요? 네, 013-3366에 1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이 끝나는 11시 30분까지 답변 받으니까요. 그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팝콘위크 세 번째 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인터뷰 준비되고 있나요? 네, 오늘은요. 티오스의 강욱태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앞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두 분 모두 영어로 인터뷰하셨잖아요. 네. 오늘도 영어로 인터뷰했나요? 이게 블록체인 산업이랑 가상통화 산업이 워낙 글로벌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비롯해서 대표님들이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제가 처음 받았을 때도 네. 영어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대표님 어떻게 한국어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다행히 이렇게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표님이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셨거든요.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강연을 딱 들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의 감동을, 그 한국어의 실력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껴보시기를 바라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달라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의 거물들이 동네형, 뭐 외국인형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승재 기자의 이 패기가 대단하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욱태 대표님이 네. 이끄는 강국대학교요? 아니요. 네, 강욱태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이 이끄는 곳은 네. 어떤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오스는요 2018년 6월에 상장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가상통화입니다. 세계 최초로 가상통화 결제 플랫폼 TOSP를 함께 개발하면서 가상통화를 실제 지폐나 신용카드처럼 온 오프라인에서 쉽게 결제했을 수 있는 티오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티오스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또 발음 실수해서 광운대, 저 광운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쪽에 살았습니다 예전에. 네. 예, 좀 가까이 살았고요. 네. 네. 티오스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강욱대 대표와의 인터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서밋, 파트너 서밋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티오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티오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이제 결합,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이제 플랫폼인데요. 네, 이제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강욱태 티오스의 대표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제가 이제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제 흥묘백묘 이야기도 있고 이제 어떤 이런 교양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화폐에 플라스틱이 네. 들어있는 거 몰랐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 지식 같은 거는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신 건가요? 네, 잠깐만요. 이거 안 잡아도 되나요? 예, 예. 예, 평소에 좀 새로운 걸 보면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갔을 때 지폐 안에 약간 이렇게 느낌이 그냥 종이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얇은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뭐 저는 그래서 뭐 화폐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네. 그 화폐가 좋은 거하고 화폐의 가치는 별개의 거구나라는 걸 느껴서 아까 제가 발표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백서도 다 읽어보고 이제 강연도 정말 즐겁게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티오스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다 보면은 티오스피와 이제 티오스의 관계를 봤을 때 약간 스팀과 스팀 달러의 관계가 약간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스팀과 스팀 달러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이제 행동에 따라서 보상 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는데 티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상 체계에 대한 뭐 준비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발표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티오스 프로젝트의 제일 목적이 실생활의 화폐, 기존 화폐하고 가장 근접한 화폐를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구현하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스팀이나 스팀 달러의 어떤 그런 보상 체계는 뭐 아이디어 이런 측면은 분명히 좋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응용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 화폐 생활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제 적용을 안 하는 거로. 그래서 아까 발표에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티오스 프로젝트의 목표는 티오스가 암호화폐의 기축 통화, 즉 암호화폐 시장의 US 달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제 화폐 사용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암호화폐 이제 가상 통화 이제 기축 통화가 되는 게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조금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호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진은 2월 달부터 추진했어요. 최종 테스트 통과는 4월 말, 5월 초에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걸 한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티오스는 글로벌 암호화폐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뭐 미국 영업 권역에서는 호위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통과를 네. 한 거죠. 네, 네. 호위 테스트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백서랑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엔 이 티오스가 추구하는 건 이제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최소화해서 결제로 실생활에 이제 투입을 시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티오스와 티오스피의 이제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전시회에서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티오스 가격이 한 150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 티오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티오스는 이제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티오스라는 게 이제 결제로 쓰려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티오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티오스피로 이제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 티오스의 가격이 정말 시간 단위로 이렇게 변화한다면은 티오스피로 환전하는 걸 좀 꺼려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당연히 티오스와 티오스피의 환전 시스템만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티오스피의 수요가 많아지는데 티오스는 어떤 시장의 뭐 정책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구매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래 되면 이제 티오스피를 환전하는 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BTC나 이더리움 그리고 실제로 피아트 그리고 현금 통화까지 티오스피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티오스피가 발행되는 것만큼 동일한 현금이 보관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100만 티오스피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100만 달러가 마치 금태환 본위 제도처럼 100만 달러가 리저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맹점에서 돌아오는 티오스피를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다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부도를 방지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금융권에서는 은행 같은 경우는 지불 준비율이라 그래서 뭐 8% 한때는 금융이 좀 불안할 때 12% 이렇게 실제로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8만 원 내지는 12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시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암호화폐가 그런 중앙은행이나 국책은행 같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만에 하나 고객들이 전액 현금 환전을 요청했을 때 이거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티오스피는 말 그대로 발행한 액수만큼 현금으로 동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티오스로 바꾸건 BTC로 바꾸건 이더리움으로 바꾸건 현금으로 바꾸건 동일한 금액이 항상 발행한 액수만큼 보관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티오스 코인을 초기에 이제 이용을 하려면 특히나 이제 결제에 많이 이용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이제 티오스를 좀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결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좀 이제 타 종목들보다 좀 더 우수한 점이나 이제 좀 어필할 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뭐 방금 말씀하신 경쟁자라면 한국의 카카오페이나 뭐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뭐 쉬운 방법으로 일단 수수료를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깝게 수수료를 제로 베이스에 가깝게 취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어느 뭐 경쟁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회원 확보라는 의미는 가맹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그 영역을 넓히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넓히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올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암호화폐 요 자체로만 저희 블록웨어나 티오스 프로젝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다양한 지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티오스의 생태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맹점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사용자가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 가지고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얼마 이하로 내릴 수 없다 이런 어떤 픽스된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양한 제일 경쟁력은 사실은 다양한 가맹점, 다양한 유저층을 흡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초기에부터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티오스 프로젝트를 발의한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권부터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권으로 글로벌하게 살 수 있는 물론 뭐 기존에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도 글로벌 망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현지화시킨 그래서 현지 거래소, 현지 결제 환전소가 우리 티오스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업체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국가에 상장을 이제 할지 거래소에 상장을 할지 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먼저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본이 뭐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법제화가 된 거는 작년에 먼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 뭐 법률이나 제도나 이런 게 상당히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결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본의 금융청, 저희 이제 금융 뭐 위원회, 금융감독 같은 금융청의 허가를 받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추진이 빨랐던 싱가포르에 먼저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은 은행권하고 지금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국책은행이랄까 저희 나라 같으면 뭐 산업은행 또는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의 공적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은행 같은 그런 개념의 은행들하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말레이시아 등의 이제 등지에 여러 가지 이제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이제 조금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좀 규제가 많이 강력한 편인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 좀 갈피를 못 잡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상통화 규제가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확립이 될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티오스 같은 경우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지 이제 이런 로드맵이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화폐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거꾸로 뭐 당국에서는 그러면 저기가 실제 금융시장처럼 사업을 하려고 하나 그런 역으로의 어떤 그런 규제나 감독, 감시의 눈길이 더 오게 되겠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회피하거나 뭐 우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목표가 화폐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룰대로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국이나 각 정부의 규제는 분명히 이런 어떤 그런 이게 소비자한테 오픈되었을 때 피해가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본의 건전성 또는 제도나 프로세스의 안정성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OSP는 발행하는 만큼 동일한 금액을 리저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제 70년대에 미국에서 포기했던 금태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서 이제 정부 당국이나 규제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한 세금과 정부의 규제를 따른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티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블록체인 이제 정직한 산업들이 다 그러겠지만 규제를 충실하게 따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워낙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가상통화 특성상 거래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을 겪으면서 이제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이제 해킹을 당하는데 펀디엑스의 잘못은 아니지만 펀디엑스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할 만한 로드맵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6월 초에 1호로 오픈한 싱가포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픈하기 전에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본의 화이트 해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이트 해커 분이 있습니다. 예. 그쪽을 통해서 테스트는 그렇게 그 해킹 테스트죠. 모의 해킹 테스트를 약 3주간에 걸쳐가 받고 2주간에 걸쳐서 마무리 작업 및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일단 외부 침투에 의한 해킹 가능성은 현재 시점으로는 거의 이제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싱가포르 거래소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전 의지가 발동한 화이트 해커 분들이 뭐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막 도전 의식 불러일으키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제가 너무 자만했다면은 이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방어책을 일단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렛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 월렛 자체의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돌아다니지만은 이거를 사고 파는 거래 기록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고객 정보나 뭐 이런 계정 정보들이 빠져나가 버린다면 해킹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저희들은 뭐 완벽한 대응은 아닙니다만은 하드웨어 월렛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월렛은 흔히 요즘 하드웨어 월렛은 보면은 USB 타입으로 USB 포트에 꽂아가지고 이제 그 지갑에 들어있는 거를 뭐 옮기거나 샌드하거나 거래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외장 하드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 다닐 때는 당연히 오프라인 상태니까 안전하겠지만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조회를 하기 위해서 USB 포트에 꽂는 순간 그 꽂는
PC OS, 그 윈도우나 뭐 맥 OS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꽂으면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OS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OS,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만약에 감염된 PC나 감염된 폰이라면은 연결되는 순간 그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하는 USB 지갑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자체적으로 OS를 가진 하드웨어 월렛을 뭐 백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외견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체 보드에 월렛이 들어있고 거기를 구동을 시키는 자체 OS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OS라는 의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저희들만의 이제 OS이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게 어떻게 루터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대체 뭐지?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 올려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다닐 때는 뭐 인터넷 세상이지만은 블록체인에 올리기 전까지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올지를 기해킹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독립된 하드웨어 월렛을 만들려고 하고 그걸 이미 특허로 제출해 놨고요. 예, 그거는 지금 로드맵 상에 19년도 중에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보고 양산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독자적인 하드웨어 OS를 개발을 해서 이제 19년도에 시제품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올데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코인에 관한 이런 투자 전략이나 이런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퀴즈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티오스에 대해서 좀 홍보 포인트 같은 거를 좀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죠. 네. 저희 티오스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기축 통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뭐 기존의 코인들이 이 코인을 가지고 뭐에 쓸지라고 진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ICO를 통해서 세상에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프로젝트에 쓰겠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들은 뚜렷한 목표, 현금이 없어지는 세상. 뭐 네덜란드나 한국은행도 이제 동전은 안 찍어내겠다 하는 이런 실제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실제 암호화폐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온 암호화폐고요. 티오스는. 그리고 그 암호화폐가 쓰이는 곳이 결제시장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결제시장에 쓰기 위해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시간의 문제 그리고 가격 변동성의 문제를 티오스피라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잡았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하시고 달러화가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세상의 모든 화폐를 다 누르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던 건 결국 범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용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티오스 코인이 세상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범용성에 동참하실 투자자분, 고객 여러분들은 지켜봐 주시고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올데코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뭐 다른 코인들이 이제 비트라는 기축 통화에 이제 자꾸 휘둘려서 그래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코인만의 독자적인 개성이 없어서 다른 독자적인 로드맵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티오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고하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올데코인 시청자들과 이제 함께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즈아라는 말 아시죠? 네, 이제 투자자들이면 다 아는 말인데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올데코인 가즈아라고 한번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말씀을 하나 둘 셋 올데코인 가즈아! 네, 시원한 강욱대 대표님의 올데코인 9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티오스의 포부가 빨리 현실화돼서 이 세계 최초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쇼핑이 가능해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티오스의 현금 대체에 대한 꿈 이외에도 가상통화계의 기축통화가 되고자 하는 큰 포부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드코인 팝콘위크 세 번째 날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퀴즈 정답 제출도 여기서 마감을 할 텐데요. 이 비트소닉 코인 1000개 에어드랍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 내일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티셔츠 당첨자는 지금 채팅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채팅창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드코인 전용 메일 올드코인 11골뱅이 gmail.com으로 유튜브 아이디와 성함, 전화번호, 티셔츠 받으실 주소와 100과 105 중 원하시는 티셔츠 사이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올데코인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디지털 조선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과 다시 보기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팝콘 위크 네 번째 날 올드코인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